우선 이번 시간은 독도 지도를 보면서 함께 여행하는 기분으로 동도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독도를 선해관광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독도 지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이 독도 이야기를 드리면 금방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먼저 동도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독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독도 선착장에 내리면 눈에 띄는 그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선착장 안에 시멘트 구조물로 삥 둘러진 곳에 있는데요. 그 바위가 바로 숫돌바위가 되겠습니다. 그 독도 선착장 내항 중심부에 이렇게 우뚝 솟아 가지고 자리 잡고 있지요. 이 숫돌바위라는 이름은요, 과거 이제 독도 의용수비대 시절에 그 대원들이 이 바위에다 대고 이제 칼을 갈았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숫돌바위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지금 그 독도 경비대원들은 여기에서 칼을 갈지는 않습니다. 이 바위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이제 숫돌을 종류별로 세트로 이렇게 가지고 다닌 것을 이제 봤으니까요. 이 숫돌바위는요, 화산이 폭발할 당시에 분출물들이 이렇게 식으면서 냉각하면서 수축돼 가지고 수평으로 이렇게 금이 간, 말하자면 이제 지리학적으로 말하면 그 조면암의 애추인 것입니다. 애추라는 것은 즉 이제 바닷가에 솟아 있는 바위 덩어리를 애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평균열, 즉 수평으로 나 있는 전리가 있는데요. 그 전리는 워낙 이제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바위가 뾰족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곧 무너질 듯 이렇게 위태롭게 보입니다. 실제요, 2006년에는 이 바위가 이제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상단부 일부가 무너져 내려버렸는데요. 그때 무너진 바위 잔해가 아직도 그 아래쪽 부근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개석바위는 부채바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선착장에서 보면 바로 남쪽 정면에 있는 그런 바위입니다. 부채바위는요, 이게 선착장에서 보면 그 모습을 실감하지 못하는데요. 배를 타고 바다 쪽으로 나가서 보면 그 모양새가 흡사 부채꼴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바위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바위를요, 서도 어민 숙소에서 바라보면 마치 궁궐에 있는 대신이 호를 들고 허리를 굽히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도를 향해서 공손히 부복해 있는 그런 모양새지요. 자, 이제는 부채바위를 비껴나서 동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 모양의 시멘트 구조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바위가 받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에 독도 현지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를 동키바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바위의 내력은요, 지금과 같은 이런 선착장이 없던 시절에 과거 독도 경비대가 울릉도로부터 이렇게 오게 되면요, 처음 배를 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물론 더 안쪽으로는 해저면이 낮아가지고 배를 대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 배를 대놓고 전마선으로 나르든지 아니면 여기에 동키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배를 끌어올리고 물건을 끌어올리던 이런 시설물이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물건을 옮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부드가에 가서 보시면 흔히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배를 예를 들어 태풍이라든가 어떤 수리를 할 때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놓여 있는데 그걸 이제 동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영어로 동키는 당나귀죠. 과거 서양에서는 이렇게 배를 끌어올리는데 이 견인시설을 쓰는 그 동력이 바로
당나귀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 장치 전체를 동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바위를 동키바위라고 부르다가 2012년 12월에 국가지명위원회는 외래어 지명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고쳐서 이름을 불렀는데요. 그것이 바로 해녀바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동키와 해녀는 전혀 언어적 연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꾸게 된 것은요. 과거에 독도에 해녀들이 많이 물질을 할 때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가지고 이렇게 동도를 한 바퀴 쭉 돌아가 오면요. 숨이 차고 힘들 것 아닙니까? 그때 이 평평한 동키바위 위에 올라와서 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녀들이 쉬었던 바위라고 해서 해녀바위들하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자, 약간 옆으로 가면요. 그 옆에 작은 바위가 있습니다. 첩발바위입니다. 이 첩발이라는 말은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등지 바닷가에서 쓰는 방언인데요. 바닷가에 이렇게 모나게 툭 튀어나온 지역, 즉 곳과 같은 그런 지역을 첩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동도에서 이렇게 모서리에 튀어나온 곳, 즉 말해서 그 바위라고 해서 이렇게 첩발바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은 전차바위입니다. 이 바위는 해안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도 사면의 중턱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도 남사면 유류창고에서 망량정을 가는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차바위 옆에는 경상북도가 설치해둔 경상북도 개도 100년 성화대가 놓여 있기도 합니다. 이 전차바위는 바다에서는 눈여겨보지 않으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 바위를 독도경비대 사람들은 탱크바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역시 2012년에 해녀바위와 함께 외래어 지명을 우리말로 고치면서 전차바위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국토지리원에서는요 1961년 최초로 독도에 대해서 노마자 표기 기준을 발표하고 좌표를 설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가끔씩 독도에 대한 표준지명을 발표하고 있고요. 또 문화재청에서는 독도 통합홍보 표준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독도에 대한 하나의 관리 기준이 되는데요. 모든 저는 독도에 대한 용어나 노마자 등은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것은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독도에 대해서 어떤 시비거리가 생겼을 경우에 엉뚱한 빌미를 주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조선시대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행했던 정책을 어떤 자료나 책 같은 데서는 간혹 모르고 공도정책이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도정책이란 빌공자, 즉 섬을 비우는 정책이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섬에 있는 외부의 이주민들, 외부의 사람들을 수색해서 톱을 해서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쫓아내는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해서 그것을 수토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이 두 용어에는 엄청난 역사적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도정책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조선시대에 섬을 비웠다는 자칫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라는 뉘앙스가 더 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빌미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수토정책으로 쓰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번에 다시 이 수토정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자, 하던 여행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위가 어느 모로 보나 탱크나 전차와 닮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차바위라는 거 보고요. 모두 다 이제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사실 이 본디 이 바위는 그야말로 탱크와 똑같이 닮았었습니다. 아래에는 이렇게 큰 바위가 있었고 위에는 조금 적은 포탑과 같은 그런 바위가 하나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요. 2009년 1월 어느 날
강풍에 위에 올려져 있던 이 포탑바위가 무너져서 굴러 내려 떨어졌습니다. 에스카하게도 전차 모양의 그런 모양새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자료나 기록은 어디에 보도 저는 남아있지도 않고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독도에 근무하는 사람들마저도 왜 이 바위가 전차바위인가 하고 물으면 눈만 끔뻑거릴 따름이었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 여기 유튜브에라도 이런 사실들을 기록해 남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곧바로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요, 이 전차바위의 전면에 마치 전차의 창고 같은 이런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요. 그 구멍을 통해서 약간 위로 이렇게 치어다보면 직각으로 서가 있는 동도 절벽면에 바위 모양이 마치 투구를 쓴 사람의 옆 얼굴 모양이라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위를 얼굴바위라고 부릅니다. 지금 뜬금없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보셨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 화면을 보고 혹시 여러분들 뭔가 연상되는 것이 없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서 익히 보아왔던 독립문이 분명히 떠올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동남쪽에 돌출해 있는 독립문 바위입니다. 마치 이렇게 널판지를 차곡차곡 씌어난 그런 사안한 모양의 바위가 되겠는데요. 어깨를 이렇게 바짝 치켜든 모양새가 영락없는 독립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비교적 긴 시간 보여드린 것은요,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자리가 구저반장인데요. 그날 물결이 제법 센 날이었는데 가만히 앉아서 독립문 바위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독도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저 바위의 모습을 볼 때 그야말로 독립의 상징으로 독립문 바위는 저렇게 의연한데 파도가 저렇게 거학스럽게 못살게 덤비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이 영상을 카메라에 담아봤던 겁니다. 끊임없이 밀고 드는 저 물결, 그래도 독립문은 의연하고 독립문 바위는 태평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돌고 다음번에 나머지 구간을 다시 돌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요, 여러분들께 바로 이 명성들을 현지에서 직접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께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대해 봅시다. 알아야 독도, 모르면 죽도, 토끼독방 전충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